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핵무기와 국제질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공포의 균형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일까요?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두 번의 폭발은 단순히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전쟁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핵무기의 등장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후 80년 가까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핵무기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상호확증 파괴입니다. 이는 양측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어느 쪽도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적 균형을 의미합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논리 하에서 수만 개의 핵탄두를 축적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극단적인 파괴력이 직접적인 전면 전쟁을 방지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균형은 정말로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핵전쟁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3일 동안 세계는 핵전쟁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았고,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의 마지막 순간 양보가 없었다면 인류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핵억제론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핵무기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이 1968년 체결된 것은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조약은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사이의 차별적 구조를 법적으로 고착화시켰지만 동시에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 조약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이 체제의 한계 또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는 핵무기가 지역 안정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나라는 1998년 핵실험 이후 카르길 전쟁을 벌였는데, 이는 핵무기 보유가 반드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핵우산 하에서 제한된 규모의 분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안정불안정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9개국이 약 13,0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프랑스,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핵군비 확장이 새로운 우려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양극 체제를 3극 체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이를 체제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는 핵무기가 단순한 군사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레버리지와 국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경우는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체결되었지만 2018년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합의가 무너지면서 이란은 다시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해결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또 다른 우려는 비국가 행위자의 핵테러 가능성입니다. 핵물질이 테러 조직의 손에 들어갈 경우 기존의 억제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조직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핵억제 체제의 근본적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또한 핵전략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사이버 공격 등은 기존의 핵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이 핵시설이나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비시킬 경우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핵군축을 둘러싼 국제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핵무기금지 조약이 채택되었지만 핵보유국들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스타트 조약은
2026년까지 연장되어 양국 간 핵군축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가 정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억제론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냉전 이후 강대국 간 직접적인 전면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핵무기의 억제 효과로 봅니다. 핵무기의 존재가 전쟁의 비용을 극도로 높임으로써 합리적 행위자들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소위 핵평화가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균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실수, 기술적 오작동, 오해나 오판 등이 언제든지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완전한 제거의 위험은 항상 남아있으며 이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실제로 역사를 되돌아보면 핵전쟁 위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했습니다. 1983년 소련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잘못 탐지했을 때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의 개인적 판단이 핵전쟁을 막았습니다. 1995년에는 노르웨이가 발사한 과학 로켓을 러시아가 미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오인하여 옐친 대통령까지 핵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핵억제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판단과 기술 시스템에 의존하는 억제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의 대가는 인류 문명의 종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핵보유국들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적 도구를 넘어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의 상징이며 궁극적인 안전보장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군사력에서 열세인 국가들에게 핵무기는 강력한 균형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완전한 핵군축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렵다면 최소한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줄이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신뢰 구축, 투명성 증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핵무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층적 안보체제 구축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시민사회의 교류 등이 핵억제와 함께 평화를 뒷받침하는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인류는 핵무기라는 20세기의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무기가 만들어낸 공포의 균형이 지금까지 전면적 파괴를 막아왔다면 이제는 그 균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평화의 틀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핵무기와 국제질서의 관계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핵무기가 일정 부분 안정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공포에 기반한 평화는 언젠가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인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장기적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핵무기와 국제질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국제정치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